전 세계 군사 항공업계를 뒤흔든 소식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파장은 그 어떤 전투기 공개보다 컸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적용되던 기존 외산 엔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산 엔진으로 일괄 교체하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이 수십 년간 넘지 못했던 마지막 벽을 스스로 돌파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지금까지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은 언제나 넘볼 수 없는 성역이었고 많은 국가들이 기체는 만들었지만 심장은 끝내 타국에 의존해야 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KF-21의 엔진 교체 논의는 세계 항공시장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KF-21은 애초부터 전략적 절충의 산물이었다. 한국은 단기간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해야 했고 이를 위해 이미 검증된 외산 엔진을 선택했다. 당시 선택은 합리적이었고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체 성능이 고도화되고 임무 영역이 확장될수록 엔진에서 발생하는 제약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추력 증가 여력,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내구성, 장시간 초음속 비행 시의 안정성, 스텔스 운용을 고려한 열 관리까지 모든 요소에서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계속해서 타국의 기술 통제에 묶여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독자 엔진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판단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국제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무기 수출과 기술 이전은 점점 더 정치적 도구로 변해갔다. 엔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전투기를 수출하더라도 엔진 공급과 정비 승인 권한을 쥔 국가는 한국이 KF-21을 수출형 주력 기체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족쇄를 끊어내야 했다. 국산 엔진 교체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히 더 좋은 성능을 원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자립을 위해서였다. 주목할 점은 이 논의가 갑작스러운 선언이나 정치적 구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형 항공 엔진의 핵심 기술을 하나씩 축적해왔다. 고온 내열 합금,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고압 압축기 설계, 디지털 엔진 제어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실패를 반복했다.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시험과 좌절 속에서 기술적 데이터가 쌓였고 어느 순간부터 기존 외산 엔진의 성능 곡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가 내부에서 먼저 감지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KF-21 엔진 전환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부 국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번번이 실패했던 국가들 사이에서는 왜 한국만 이 벽을 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KF-21은 더 이상 한국 내부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아시아 항공 전력 지형을 다시 그리게 만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21을 둘러싼 논의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산 엔진 교체는 아직 공식 발표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다. KF-21의 엔진 문제는 곧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KF-21 개발 초기에 선택되었던 외산 엔진은 당시 기준으로 분명 검증된 선택지였다. 실전 운용 경험이 풍부했고 안정적인 추력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개발 일정 지연이라는 치명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카드였다. 그러나 KF-21이 단순한 전력 공백 메우기용 기체가 아니라 장기 운용과 대규모 수출을 염두에 둔 플랫폼으로 제정이 되면서 문제는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존 엔진은 이미 완성된 설계였고 추가적인 성능 확장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추력 증가 여력의 부족이었다. KF-21은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 그리고 센서 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기체다. 그러나 기존 외산 엔진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미 성능 여유분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고 대폭적인 출력 향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추력을 억지로 끌어올릴 경우 연료 소모 증가와 열 관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고 이는 곧 작전 지속 능력의 약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전투기 엔진에서 추력 여유는 곧 미래 확장성 그 자체다. 두 번째 문제는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장시간 운용 안정성이었다. 최신 전투기는 단시간 고기동뿐 아니라 장시간 초음속 비행과 복합 임무 수행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엔진 내부는
극한의 고온 고압 환경에 노출된다. 기존 엔진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만 문제는 유지 비용과 수명 관리였다. 정비 주기가 짧아질수록 운용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대량 운용 국가와 수출 대상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KF-21을 경제적 전투기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외산 엔진 체계에서는 근본적 개선이 쉽지 않았다. 세 번째는 스텔스 운용과의 궁합이었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과 적외선 신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진의 열 배출 특성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기존 엔진은 스텔스 최적화보다는 범용성과 신뢰성에 초점이 맞춰진 설계였고 열 신호 관리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했다. 기체 설계가 아무리 진화하더라도 엔진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면 전체 스텔스 성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기술 통제와 운용 조건이었다. 외산 엔진을 사용하는 한 한국은 업그레이드와 개조, 그리고 수출 승인 과정에서 항상 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정치적 이유로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정비 부품 공급이 지연될 경우 전력 공백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여러 국가들이 겪어온 현실적인 문제다. KF-21을 전략자산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결국 기존 엔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KF-21의 미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실패 선언이 아니라 성장의 분기점이었다. KF-21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심장, 더 유연한 확장성, 그리고 완전한 주권을 갖춘 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국산 엔진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되었다. KF-21 국산 엔진 개발의 핵심은 단순한 추력 수치 경쟁이 있지 않다. 진짜 본질은 전투기 운용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체계를 스스로 구축했느냐에 있다.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항공 엔진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된 실패와 축적의 결과였다. 초기에는 부품 국산화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차 설계 권한과 소재 기술, 그리고 시험 평가 능력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갔다. 이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비로소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목표가 현실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진전은 고온 내열 소재 분야에서 나타났다. 전투기 엔진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터빈 블레이드가 견딜 수 있는 온도 한계다. 내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연소 효율은 개선되고 동일한 연료로 더 큰 추력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 단결정 합금과 차세대 냉각 구조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며 경쟁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여왔다.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복 시험에서 의미 있는 온도 기록을 달성하며 기존 외산 엔진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축기 설계와 연소 안정성 역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고압 압축기는 엔진 전체 효율의 기반이 되며 미세한 설계 차이가 추력과 연료 소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디지털 해석 기술과 실제 시험 데이터를 결합해 압축기 단계별 유동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능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고출력 운용 시에도 연소 불안정이나 진동 문제가 최소화되었고 장시간 운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설계가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실전 신뢰성의 영역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엔진 제어 기술의 성숙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최신 전투기 엔진은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해 성능이 관리된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자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운용 환경에 따라 엔진 반응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추력 제어뿐 아니라 연료 효율 관리와 정비 예측에도 직결되는 요소다.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산 엔진이 갖는 또 하나의 강점은 KF-21 기체 설계와의 완전한 통합이다. 외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기체는 엔진에 맞춰 타협해야 하지만 독자 엔진 체계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기체와 엔진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다. 흡입구 형상, 열 배출 경로, 무게중심 배치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목표 아래 조율된다. 이는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성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국산 엔진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KF-21의 성장을 전제로 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외부에서는 아직 신중한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기술적 자신감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제 관심은 하나로 모인다. 다른 국가들이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통해 이 길을 열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전투기 엔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두 나라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중국은 수차례 독자 엔진 개발을 시도했지만 신뢰성과 수명 문제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초기 시험에서는 높은 추력 수치를 제시했지만 실제 운용 단계로 넘어가면 출력 저하와 빈번한 고장이 반복되었다.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 부족과 소재 품질 편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양산과 개량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일본의 경우 상황은 또 달랐다. 일본은 정밀 제조와 소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이 발목을 잡았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시험과 실험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과감한 설계 변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기술 축적의 속도가 느려졌고 독자 엔진을 실전 전투기에 적용할 만큼의 데이터와 자신감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술은 있었지만 이를 끝까지 밀어붙일 전략적 결단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엔진을 하나의 완성품으로만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부분적인 성공에 집착했고 실패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충분히 허용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을 인정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성능보다 신뢰성과 반복 시험을 우선했고 실패를 감추기보다 기록으로 남겼다. 이 축적된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기체 개발과 엔진 개발의 연계 방식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기체 개발 일정의 엔진을 맞추려다 보니 엔진 개발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거나 타협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엔진을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동등한 핵심 요소로 취급했다. 기체 일정이 조정되더라도 엔진 시험과 검증은 멈추지 않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실패는 기술력 부족이라기보다 전략과 구조의 문제였다. 전투기 엔진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며 정치적 성과를 위해 서두를수록 실패 확률은 높아진다. 한국은 이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들이지만 끈질기게 한 단계씩 올라왔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KF-21 국산 엔진이라는 결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왜 한국에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으며 어떤 구조가 이를 뒷받침했는가라는 점이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이라는 고난도의 영역에 끝내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기술산업정책군 운용구조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맞물린 결과였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기적 시야를 가진 국가 전략이다. 한국은 항공 엔진을 단순히 한 기종을 위한 부품으로 보지 않았다. 민수항공 우주방산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기반 기술로 규정하고 수익이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압박을 최소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허용했다. 산업구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핵심 설계와 통합은 주도 기업이 맡고 소재 가공시험 평가 등은 전문기업과 연구소가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한 곳에 고립되지 않고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특정 기업의 실패가 전체 프로젝트의 좌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시킨 구조였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엔진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군의 운용 철학도 차이를 만들었다. 한국군은 시험 단계에서 완벽을 요구하기보다 실제 운용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다. 초기 성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반복 시험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접근은 엔진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패를 학습의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패를 감추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외부 의존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외산 엔진에 의존하면서 그 한계를 직접 체감해왔다. 기술 이전의 제약 수출 승인 문제 정비 통제 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독자 엔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추진력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인력이다. 한국은 항공 엔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장기간 유지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했다. 단기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임에도 인력 교체를 최소화하고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설계 철학과 시행착오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한 핵심 요인이다. 기술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남는다는 인식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한국은 전투기 엔진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단순한 기술 성과를 넘어 전략적 파급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변화가 국제시장과 KF-21의 미래에 KF-21 국산 엔진 전환이 현실화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국제시장의 시선이었다. 그동안 KF-21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엔진 체계에 대한 제약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독자 엔진 체계를 확보하게 되면 이 약점은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된다. 수출 대상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인 절차나 부품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투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력 운용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중소규모 공군을 보유한 국가들에게 KF-21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가의 최상위급 전투기를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기존 노후 기체를 대체할 현실적인 선택지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KF-21은 균형 잡힌 해답을 제시한다. 여기에 국산 엔진이 결합되면 유지비용과 운용 자율성 측면에서 경쟁 기체 대비 확실한 차별점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KF-21을 둘러싼 관심은 단순한 문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협력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변화는 크다. 한국은 더 이상 기체 제작에만 강점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전투기 체계를 완결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협상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개발과 기술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국산 엔진은 KF-21을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아시아 지역의 공중전력 균형에도 미묘한 파장이 발생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선택을 면밀히 분석하며 자국 항공산업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투기 엔진이라는 가장 어려운 영역에서 한국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전략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항공전력 경쟁의 양상을 바꿀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국 KF-21 국산 엔진 전환은 한 기종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는 한국이 항공산업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그리고 추격자에서 경쟁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아직 넘어야 할 검증과 시험의 과정은 남아있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해졌다. KF-21의 심장이 바뀌는 순간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 역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